안녕하세요. 오늘 대화의 도구 화사 덴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가족에 대해서 그림책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저는 모든 가족은 특별해요라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보면 그림도 되게 호감가게 단순하게 예쁘게 그렸죠. 이 안에는 다양한 가족들이 소개돼 있어요. 어떤 가족은 가족 수가 되게 많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가까이 살기도 하고, 어떤 가족은 멀리 살기도 하고, 다양한 가족의 형태들을 어떤 선입견 없이, 기준 없이 소개하고 있고요. 하지만 중간중간에 어떤 가족의 형태이든 간에 가족은 서로를 위해서 기뻐하고 슬퍼하고 안아주는 존재라는 걸 강조하고 있어서 어린이들에게 어떤 정상가족 이데올로기로부터 좀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다양한 가족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해주는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유형의 가족에서 이제 사는 아이든 이 책을 봤을 때, 나의 모습도 자연스러운 거고, 내 친구들의 모습들도 참 자연스러운 거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게 해줘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딱 보고서 정말 선물해주고 싶은 사람들이 좀 여러 생각나더라고요. 저 갖고 싶어요. 관장님께. 좀 다양한 가족의 형태를 이제 갖고 있는 경우에 정상 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난 경우에 좀 더 뭔가 좀 차별의 시선들을 많이 느끼고 그래서 더욱더 그것들을 숨기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전히 한국 사회의 현실인 것 같아서 이런 책들이 더 많이 읽히고 그런 것들 자연스럽게 들을 수 있는 문화가 먼저 전제가 돼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이 책은 어떠셨어요? 이 책은 좀 전에 말씀드린 책의 좀 더 다양한 버전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안에는 가족 구성원뿐만 아니라 가족이 한 단위로 사는 집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엄마 아빠가 결혼해서 자녀를 낳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가족이 꼭 그렇게 구성될 필요는 없다는 입양하는 가족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또 피부색이 다른 가족에 대해서도 나오고요. 기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가족하면 우리 항상 화목하기를 바라지만 사실 화목한 가족 화목하신가요? 네. 온 가족도 화목하셨나요? 어렸을 때부터 한 번도 빠짐없이 화목하셨나요? 다 갈등 있죠. 네, 그쵸. 사실 함께 살게 되면 우리가 모두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갈등하기도 하고 또 그러다가 화해하기도 하고 다이나믹이 있는데 항상 화목하고 행복해야 될 것처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런 기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요. 서로의 마음을 잘 아는 가족도 있지만 모르는 가족도 있고 잘 맞는 가족도 있지만 안 맞는 가족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다 자연스러운 거라는 걸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가족 구성원에 대해서 나온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엄마 아빠가 있는 가족도 있지만 엄마만 있는 가족, 아빠가 있는 가족 뭐 이렇게 다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유독 부모님들이 이렇게 막 걱정을 하면서 컴플레인을 제기하셔서 이 부분이 없어졌다고 해요. 많은 항의를 받았다고 이 출판사가. 근데 이 항의를 하는 사회, 또 그 항의를 통해서 이걸 또 삭제하는 결정을 한 출판사, 그리고 이것이 2010년에 나온 책이더라고요. 그 이후에 계속 이 책이 팔리면서 이미 그 존재는 사라져버린 사람들 생각을 했을 때 너무 속상하고 화가 많이 나더라고요. 이런 그림을 오히려 삭제함으로써 어떠한 역효과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같이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걸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이렇게 한 번씩 꼭 메시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온전한 책을 원한다. 우리는 다양한 가족이 그대로 다 있는 책을 원한다. 라고 표현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스텔란의 가족은 아직 보지 못했거든요. 덴마님께서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아빠와 정말 행복하게 그냥 사는 아이의 이야기인데, 이 어린이가 학교에서 어머니의 날 행사를 한다고 엄마를 모셔오라는 그런 미션을 갖게 되죠. 그래서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난 어떡하지? 나는 아빠만 둘인데 나는 어떡하지? 그래서 그래, 그런 고민이 시작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저는 이제 한국 사회에서도 그렇게 엄마만 찾잖아요. 어머님 학교에 오세요. 어머님 유치원에서 뭐 보내드릴 테니까 뭐 어떻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어머님만 찾잖아요. 어머니 없는데. 그래서 그런 거 생각하면서 엄마 없는데 어떡하지? 라고 하면서 약간 걱정하면서 보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나오는 그 고민의 흐름 중에 나오는 게
보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보이는 엄마는 둘이나 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고민을 전개를 해요. 그러니까 자신만 아빠만 둘인 그런 거가 아니라 이제 이미 그 자기 친구들 내에서도 다양한 가족의 구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롭더라고요. 이 이야기의 전제가 가능하려면 엄마 2명인 집, 아빠 네. 2명인 집이 가능해야 되잖아요. 네. 우리나라에서는 그거 시작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게 되게 맞아요. 슬픈 것 같아요. 당연하게 엄마 아빠 사이에서 살아서 그게 너무 기본값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과 스텔라처럼 이제 아빠 둘과 함께 살다가 엄마를 모시고 오라고 했을 때 그럼 어떤 방법이 있을까 고민할 수 있는 친구의 이 사고력, 창의력 이거 너무 다를 수 있잖아요. 우리 사회가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자신의 정체성, 나는 누구인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나 기회를 주지 않는 것이 한국 사회인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또 나는 어떻게 되고 싶은지, 어떤 순간이 즐거운지 모든 것을 알지 못하고 탐구해 보지 못하고 그런 기회가 박탈된 채 살라는 대로 사라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게 한국 사회 현실인 것 같아요. 자기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고 단지 제도에서 주어진 지식이라고 하는 것들만 열심히 암기해서 그것으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하고 증명받고 그래서 결정하는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세상을 원하는지에 대한 고민 없이 그 중요한 일들을 맡은 거죠. 그 사람들이 똑같은 제도를 계속 만들고 자신들과 다른 존재들을 두려워하고 자신에 대해서 탐구하고 또 다른 사람의 차이를 이해하고 긍정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사람들을 계속 억압하는 것 같아서 너무 안타깝습니다. 진짜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이지만 그래서 열심히 싸워야 될 것 같아요. 즐겁게 싸워요, 이왕이면. 그림책 읽으면서 싸워요. 오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 오늘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